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 어느 직원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객님께서 원장님에 대해 원장님께 상담받고 혼나고 왔다. 나는 수술 상담받으러 간 거지 가르침 받으러 간 게 아닌데 왜 날 가르치려 드냐. 수술 결과 보고 수술은 하겠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수술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선 환자분께서 어떤 이유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케이스 먼저 간단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총 5번의 코 수술을 시행하신 거였어요. 이전에 4번의 수술 결과 코끝이 들리는 변형이 생기고 구축이 점점 심해지면서 충분히 코끝을 내리면서 코끝의 볼륨감을 좀 교정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전에 수술한 방법들은 대개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실리콘을 콧대에 넣고 코끝에 귀염골로 얹어주듯이 코끝의 볼륨으로서 높이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어요.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들리는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이루는 이 중심 구조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은 들려있는 코끝이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콧구멍이 안 예쁘게 보이던 게 코끝이 높아지면서 약간 모이는 효과도 나고, 그리고 코끝이 내려가면서 하이라이트 지점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들린 느낌도 많이 개선이 됐죠. 수술 후 얼마 안 돼서 멍 기운이나 잠붓기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술전 대비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5도에서의 모양을 보면은 콧대 보형물이 상방으로 구축을 일으키면서 위치가 이동했기 때문에 콧대 높이는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끝 위치가 많이 들렸죠. 전체적으로 콧구멍의 방향도 그렇고 이 콧볼의 상한선 쪽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결과를 보시면은 코끝 위치가 술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고 전방으로 오똑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도 술전 대비 이렇게 예쁘게 노출되고 비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콧구멍과 비주와의 위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술전에도 콧대 높이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코끝을 충분히 높여줬기 때문에 콧대도 술전보다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교정이 가능했습니다.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좀 더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콧대 높이가 술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콧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모양을 만들어서 들린 느낌도 교정하고 코끝의 입체감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있는 비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콧구멍과 비주의 위치 관계도 많이 좋아졌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가 좀 편편한 느낌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이식과 같은 수술로 이마 볼륨을 채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옆라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 후에 코가 변형이 되면서 코끝이 자꾸 들리는 느낌으로 변하는 구축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인 높이는 만족을 하는데 코끝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수술 전후 결과를 보시면은 콧대의 하이라이트 느낌은 술전 수루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코끝의 하이라이트 위치는 술전 대비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들려있는 콧구멍도 많이 개선이 돼서 콧구멍이 수루 모양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도 모양을 보시면은 콧대 높이는 술전 대비 비슷하게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의 입체감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콧대 라인을 유지하면서 코끝을 내렸기 때문에 콧대 라인의 연장선을 따라서 코끝이 많이 높아져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수루 모양을 보면 콧구멍 노출도 많이 좋아졌고 비주도 상당히 내려왔죠.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이 콧볼 대비 대략 한 4분의 1 지점쯤으로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봤을 때도 콧대 라인은 유지되고 있고요. 콧대 라인 따라서 코끝이 내려가는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지는 지점도 한 4분의 1 지점 정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코끝의 높이도 그만큼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부형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주가 이렇게 편편하게 펼쳐지는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부드러운 굴곡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술 결과 잘 보셨는지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갑자기 제 진료 철학에 큰 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투가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마음이 없는 소리를 환자분 수술시키려고 영업 마인드로 쉽게 그리고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진중하면서도 꾸밈없이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느끼시기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병원을 찾아주신 분들을
결코 영업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를 장사치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엄연한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올바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환자분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접대한다기보다는 진정한 의사로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여 의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환자분들을 정직하게 가르쳐드리고 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리고 강하게 말씀드려서라도 평생 후회하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이 항상 내 가족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이라도 이렇게 진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술할 수 있을까? 내 동생이 고집부려가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수술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뜯어말려야 될까? 모든 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병원을 거쳐간 직원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저희 병원에 소개해 주십니다. 심지어 같은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나 의사 지인분들도 저를 믿고 가까운 지인을 소개해 주시기도 합니다. 믿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병원, 이게 바로 제가 병원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수술은 물건을 사고 반품하고 음식을 사고 먹다 버리고 하는 행위와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종사하면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성형수술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좀 더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적당히 해주세요. 제가 만약 돈만이 목적인 장사꾼이라면 쓸데없는 설명과 언쟁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돈 받고 해드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속이 편한 방법이죠. 원래 과장 광고가 광고 효과도 좋은 편이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쇼핑몰에 물건을 반품하듯이 수술 결과도, 수술 부작용도 그냥 환불받으면 끝날까요? 제가 가끔 상담 중에 환자분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담에 대한 환자분의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하지만 이건 제가 돈만을 바라보는 장사꾼이 아닌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에게는 의사로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 아니 어느 누구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환자분의 외모를 연예인처럼 쫙쫙 바꾸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한 진료,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임무이겠지만 그보다 앞서 안전을 지향하는 진료,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가르쳐 드리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진료 철학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의사를 계속하는 한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